할아버지, 밥 드세요. 회장님이 실종되셨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강민준 회장. 수천억 자산, 수만 명 직원, 하지만 그를 찾는 건 회사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달동네 골목에서는 할아버지 밥 드세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달동네 골목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도 희미했고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연탄 창고 앞에서 한 노인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었지만 그마저도 너무 컸는지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에는 연탄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연탄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춥다 그랬어.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꼬이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연탄이 무거운 게 아니라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십니까?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 둘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연탄을 놓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훔치신 거죠? 여기 주인한테 허락 받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는 건지 그냥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추우시대요. 어머니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 혼자였습니다. 연탄은 바닥에 떨어졌고 검은 가루가 노인의 손에 묻었습니다. 그 모습은 도둑이라기보다 길을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주변 집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또 연탄 훔치는 노인이래. 요즘 치매 노인들 무섭다니까. 우리 집도 조심해야겠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급하게 나온 듯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이 사람 그냥 보내주세요. 왜요? 명백한 절도 아닙니까? 아주머니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우리 집에도 연탄 넣어주고 갔어요. 새벽에 깨보니까 연탄이 문 앞에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그랬나 했는데. 아주머니는 노인의 옷소매를 살짝 걷었습니다. 팔목에 검은 연탄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네 집 앞에도 아침에 연탄이 있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연탄을 훔친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이 연탄 창고 주인 제가 아니까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연탄 좀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절도가 아니에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어르신 보호자가 따로 계십니까? 아주머니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노인은 아주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노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집도 혼자 사는데 뭐.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TV, 그리고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연탄 난로가 켜져 있어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노인을 방바닥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노인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집이 어디예요? 집.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를 찾고 있구나. 하지만 이 나이에 어머니라면. 할아버지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연탄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대파와 두부, 남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도 한 공기 퍼냈습니다. 10분쯤 지나 아주머니는 상을 차려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드세요. 어머니도 할아버지가 밥 먹길 바라실 거예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 국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숟가락이 입까지 가기 전에 반쯤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노인 옆에 앉아 직접 떠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뜨거운 국물이 노인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삼켰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을 받아먹을 때였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맵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밥 한 끼 먹여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다 먹인 후 아주머니는 노인을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경찰서 가서 가족 찾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노인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노인의 옷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패딩 점퍼 안쪽에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아주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목을 보니 시계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스위스제 명품 시계. 억대가 넘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옷과 시계를 차고 있는데 왜 연탄을 훔쳤을까? 그리고 가족은 왜 찾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따뜻하게 자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노인에게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먼저 깼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좁은 골목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집 앞에 연탄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연탄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근처 연탄 창고로 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연탄 2장을 들고 그 집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도 연탄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연탄을 날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인은 골목을 돌며 연탄이 없는 집마다 연탄을 놓아주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루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처럼. 할아버지,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어디 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죄송해요. 연탄을 날라야 해서. 아주머니는 노인의 손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다쳤어요. 이리 오세요. 아주머니는 노인을 집으로 데려가 손을 씻겨주었습니다.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여기선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린 다 가족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달동네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걸. 하지만 달동네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그냥 연탄을 나르고 밥을 함께 먹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숨겨준 이유. 노인이 달동네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의 집에서 지내면서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탄을 날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쉬세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이 다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연탄을 날랐습니다. 가끔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나 다른 주민들이 다가와 말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이 집이요. 아, 맞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해하며 웃었습니다. 순한 아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인을 보며 자연스럽게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씨 할머니는 노인이 지나갈 때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가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빈 컵을 돌려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물점을 하는 박씨 아저씨는 노인에게 장갑을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끼고 연탄 나르세요. 손 다쳐요. 아이고,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동네 일꾼인데. 노인은 장갑을 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젊은 청년 민수도 노인을 챙겼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휴학하고 달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추운데 이거 입으세요. 민수는 자기가 입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노인에게 씌워줬습니다. 아니야, 젊은 사람이 입어야지.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세요. 노인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울먹였습니다. 이렇게 달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노인을 자기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동네 주민 몇몇이 아주머니 집 앞에 모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인은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는 안 했어요? 가족이 있을 텐데.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아봤어요. 근처 파출소에도 물어봤고 실종 신고도 확인해봤는데.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름도 모르고 신분증도 없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할아버지 옷이랑 시계 봤어요? 응, 봤어. 엄청 비싼 거예요.
그 패딩이 1,000만 원 넘는 거고 시계는 제가 백화점에서 봤는데 억대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부잣집 노인이란 얘기야? 아마도요. 박씨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찾고 있을 텐데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돼요. 네? 부잣집 사람들 노인 찾는 거 우리도 뉴스로 봤잖아요. 그게 무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는 게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병원에 처박아 놓고 TV에서 보면 다 그래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 할아버지도 재벌은 아니지만 돈 좀 있으셨는데 치매 걸리니까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대요. 김씨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 여기 있으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연탄 나르는 거 봤는데 어린애처럼 웃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려야 해요라고 하면서. 그러게요. 여기선 누구도 할아버지한테 돈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주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지켜드리자. 가족들이 진짜로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찾는 거라면 그때 가서 보내드리면 되고, 적어도 여기선 할아버지로만 살게 해드리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집에 계시는 거니까. 김씨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나도 찬성이에요. 그 할아버지 우리 가게 앞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시는데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어요. 박씨 아저씨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찬성. 여기 살면서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웃더라고. 할아버지 덕분에. 하나둘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다고. 그런 말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그렇게 달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노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노인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고 연탄을 같이 날랐고 밤이면 함께 TV를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왜요, 할아버지? 다들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아주머니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충분히 하고 계세요. 뭘요? 매일 연탄 나르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하시고 웃어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텐 큰 힘이 돼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 민수가 아주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노인과 함께 TV를 보다가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면접 봤어요. 면접? 네. 아르바이트 자리요. 근데 떨어졌어요. 노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떨어졌대요? 학력이 낮다고. 저 고졸이거든요. 그게 무슨...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근데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일하실 때 행복하셨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럼 지금은요? 지금 행복하세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정말로요. 왜요? 여러분이 저를 필요로 해주시잖아요. 연탄 나르는 것도 인사하는 것도 같이 밥 먹는 것도 다 의미 있게 느껴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일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할아버지는 지금 그러고 계세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니요, 제가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위로받았어요.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노인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집인가 봐요. 아주머니가 아침밥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노인은 밥을 먹으며 계속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지위도 이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와 옆에 있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 기업 동방그룹 본사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맨 위 회장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실종되신 지 이제 열흘째입니다.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서울역 부근에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전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경호원들은 뭐 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새벽에 혼자 산책을 나가신다고 해서. 산책? 치매 환자를 혼자 보냈단 말이야? 회장님께서 극구 거부하셔서. 전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변명할 때야? 당장 찾아.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몇몇 기자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건강 이상설이 퍼지고 있어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참에 후계 구도를 정리하는 게.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도 심하시니까. 전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회사 나눠 먹자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게 아니라. 닥쳐. 일단 회장님부터 찾아.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이 사라졌다는 건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한편 회장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동욱, 작은아들 동혁, 그리고 딸 서연. 세 남매는 거실에 앉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잖아. 동욱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어떻게?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도. 동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누나, 솔직하게 말해요. 아버지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치매 걸리신 거 알잖아요. 이제 회사 경영도 못하시고 누나도 알다시피 유언장도 안 쓰셨어요. 서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죠. 아버지 찾으면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동욱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형은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뭐? 회사 적자 낸 게 몇 번인데. 내가 맡아야 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둘 다 닥쳐. 지금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재산 타령이야? 누나도 재단 이사장 자리 노리면서 무슨 소리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세 남매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남은 건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달동네에서는 노인이 김씨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연탄 나르세요? 네, 아직 몇 집 남았어요. 손 괜찮으세요? 어제 까졌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김씨 할머니가 반창고를 꺼내 노인의 손에 붙여줬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둘러싼 싸움과 달동네의 따뜻한 온기. 노인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달동네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동방그룹 회장 실종 사건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그룹 주가는 매일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는 매일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찾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전무가 비서실장을 다그쳤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경찰서를 다 뒤지고 있습니다. CCTV도 계속 확인 중이고. 그래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대한민국 최고 기업 회장이 증발했는데 보름째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일부러 숨으신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치매 진단 받으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혹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으셨던 거.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야. 회장님은 회사가 전부신 분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자주 과거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이야기. 그게 다 치매 증상이잖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찾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자 전무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회장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디일까? 전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도 걱정되는 건 회장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걱정이었습니다. 주가가 걱정이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한편 회장의 집에서는 세 남매가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석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는 게 확실합니까? 동욱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치매 진단 받기 전에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군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니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생존해 계신 이상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장님께서 정신이 돌아오셔서 유언장을 새로 쓰신다면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몫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는 게 꼭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동혁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이잖아요. 누나도 알면서 왜 그래요? 아버지가 어디서 고생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계산을 해? 동욱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나 위선 떨지 마. 누나도 똑같아. 재단 이사장 자리 욕심내면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세 남매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네요. 아버지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찾고 싶지 않은 거. 다들 그렇죠? 동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아니야. 거짓말. 형 눈빛 보면 알아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물려받아야 할 자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달동네에서는 노인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동네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노인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도 했는데.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공기놀이 할 줄 아세요? 응.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그럼 같이 해요. 아이들이 노인을 끌어당겼습니다. 노인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공깃돌을 노인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공깃돌을 던졌습니다. 서툴렀지만 하나를 집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70년 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1시간쯤 놀았을까? 아주머니가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밥 먹어야죠. 아, 벌써 그 시간인가요? 아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내일도 놀자. 노인은 아이들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고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이들이 저랑 놀아줬어요. 저 같은 노인이랑. 할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 좋아해요.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해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게. 저녁을 먹으면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갑자기 왜요? 궁금해서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비싼 옷과 시계를 생각하면 분명 부자였을 겁니다. 어쩌면 큰 회사를 운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할아버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는, 아주머니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밤 민수가 급하게 아주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방그룹 회장 실종. 재계 긴장. 이거 봤어요? 아주머니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방그룹 회장 강민준 씨가 보름 전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의 사진.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강민준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명이에요. 아주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안방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덮고 아이처럼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네? 할아버지. 여기 계실 때 행복해 보였지? 네. 웃는 것도 보고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봤어. 그렇게 순수하게 웃는 거 처음 봤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기사 아래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재산 싸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실종된 거 아냐?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고 있다더라. 재벌들은 돈은 많아도 가족은 없더라. 아주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나 나쁜 사람일까? 왜요? 할아버지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기 기사 봐. 가족들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걱정한다는 말도 찾고 있다는 말도 없어. 다 회사 이야기뿐이야. 그런 곳으로 할아버지를 돌려보내는 게 정말 할아버지를 위한 일일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아주머니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주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노인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따뜻해요.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씨 할머니, 박씨 아저씨, 민수, 그리고 다른 주민들. 아주머니가 기사를 보여주자 모두 놀랐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 믿기지 않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신고해야죠. 가족들이 찾고 있는데. 맞아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박씨 아저씨가 반대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기사 다시 읽어봤는데 이상해요. 뭐가요? 가족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회사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 경영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만 있지. 그게 무슨 할아버지가 실종됐는데 가족이 나서서 찾는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가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또 다른 기사였습니다. 동방그룹 후계 구도 혼란. 남매 간 갈등. 민수가 읽어줬습니다. 회장 실종 이후 자녀들 간 경영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본인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이며 아주머니가 끊어 말했습니다.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김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재산을 지키려는 거네요. 박씨 아저씨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할아버지를 돌려보낸다고. 그래도 그게 법이잖아요. 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사람들이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연탄 나르기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연탄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행복한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지켜주자. 가족이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찾는다면 그때 보내드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 보내는 건 할아버지를 저 사람들 손에 넘기는 거야. 김씨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찬성이에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박씨 아저씨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찬성. 저 할아버지는 여기서 할아버지로 사는 게 행복해 보여요.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조금 더 노인을 지키기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그들을 향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를 막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사흘 뒤 달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분 보셨습니까? 그들이 내민 사진은 강민준 회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누구시죠? 동방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혹시 이 근처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김씨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모습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지금 달동네에서 연탄을 나르며 웃고 있는 그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글쎄요. 본 적 없는데요. 확실하십니까? 치매가 있으셔서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노인을 보셨다면? 없어요. 여기 워낙 노인들이 많아서요.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급하게 아주머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큰일이에요. 왜요? 회사 사람들이 와서 찾고 있어요. 사진 들고 다니면서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아래쪽 골목에서 집집마다 물어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요? 연탄 창고에 계실 거예요. 아주머니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탄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노인은 연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왜요?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지금은 안 돼요. 빨리요. 아주머니는 노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인을 안방에 앉히고 문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제 말만 들으세요. 노인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아주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분 보셨습니까? 아주머니는 사진을 흘끗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어요. 확실하십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해요. 여기 오래 살았는데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사례금도 드리겠습니다. 사례금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0만 원.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못 받다니까요. 남자들이 떠나고 아주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저도 봤어요.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고마워. 근데 아주머니, 저 사람들 계속 올 거예요. 이 동네 전체를 뒤질 거라고요. 알아.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 회사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난리예요. 내일도 온대요.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어떡하죠?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요? 서울 어디를 가도 찾을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뭘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의사를 존중해야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씨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해요. 할아버지 인생인데. 결국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어떤 회사를 운영했는지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만드셨어요. 가족은 있나요? 아주머니는 망설였습니다. 3명의 자녀분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나요? 아주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저를 걱정해서 찾는 건가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숨긴 게 아니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제 같이 공기놀이를 했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네. 여기서 할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회장이 아니라.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인이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일을 시킨 적도 없고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항상 외로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느낌은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절 보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봤어요. 제 자리를 봤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봐줬어요. 아주머니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괜찮을까요? 폐를 끼치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피해를. 김씨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피해는 무슨?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맞아요. 매일 연탄 날라주시고,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시고, 빵 나눠주시고, 사람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민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를 숨길 수 있어요. 회사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어떻게? 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노인의 외모를 바꾸는 것. 머리를 자르고 옷을 갈아입히면 사진과 달라 보일 것. 그리고 낮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기. 필요하면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겠네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김씨 할머니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머리 잘라드릴게요. 박씨 아저씨는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평범한 작업복이에요. 사람들이 하나씩 도왔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노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짧아진 머리, 평범한 옷. 이제 사진 속 회장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노인은 거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네. 이제 회사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예요. 고맙습니다. 모두. 다음 날 아침 회사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10명도 넘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아주머니 집 안방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창문도 닫고 불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아주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집안을 좀 봐도 될까요? 아주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장 있으세요? 영장이요? 네. 영장 없이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죠. 남자가 난처해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아니라서. 그럼 못 들어오시죠. 돌아가세요. 아주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안에서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매일 왔지만 노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누구 하나 노인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의 사례금을 거절하고 노인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뭔데? 회사에서 경찰에 정식으로 수색 요청했대요. 내일부터 경찰이 동네를 뒤질 거래요. 경찰이? 네.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경찰이 오면. 아주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끝인가? 노인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가야겠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이러다 여러분이 피해를 보잖아요. 경찰 방해하면 범죄예요. 그래도 노인이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이 시간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차 3대가 달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강민준 씨 계시면 나와주십시오.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도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안을 살폈습니다. 혹시 강민준 씨 계십니까? 아니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 근처라고 했는데. 회사 사람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찾아보세요. 분명 여기 있습니다. 경찰은 동네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회사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정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결국 경찰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동네가 조용해지자 아주머니는 골목 뒤편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김씨 할머니, 박씨 아저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갔어요.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무사하신 거죠? 네. 걱정 마세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김씨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 노인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찾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돈이 아니라 사람. 지위가 아니라 사랑. 권력이 아니라 온기.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달동네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도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는 강민준 회장이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방그룹은 임시 경영 체제로 전환했고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세 남매는 여전히 경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동네에서는 노인이 점점 더 동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탄을 나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김씨 할머니 가게 앞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노인도 이제 사람들 이름을 외웠습니다. 김씨 할머니, 박씨 아저씨, 민수.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아주머니. 그녀의 이름이 영희라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영희 씨,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노인도 간단한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라면 끓이기, 계란 프라이 하기.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노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노인은 벽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언가가 떠오르려고 했습니다. 희미한 기억들. 높은 건물, 넓은 사무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노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노인은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언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 노인은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영희 씨. 왜요, 할아버지? 제가 예전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꿈을 꿨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꿈이에요. 그런가요? 하지만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노인은 과거를 꿈꿨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회사 이름, 사람들 얼굴, 회의 내용. 그리고 어느 날 밤 노인은 꿈속에서 3명의 젊은이를 봤습니다. 2 남자와 1 여자. 그들이 노인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노인은 꿈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식들. 내게 자식들이 있었구나. 노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노인이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영희와 민수, 김씨 할머니, 박씨 아저씨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영희가 나섰습니다. 제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환자분이 뇌출혈입니다. 치매 증상도 있고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안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최소 3천만 원 정도. 영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지금 안 하면 뇌에 손상이 갑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영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돈 모아봐요. 뭘로? 제 통장에 200만 원 있어요. 김씨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는 150만 원 있어. 박씨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300만 원 정도는 있어. 사람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아버지 회사요. 돈이 있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지금은 그게 중요해요.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노인을 회사에 알리면 다시 빼앗길 것입니다. 하지만 알리지 않으면 노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화번호. 어디 있지?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명함을 찍어둔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방그룹 비서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방그룹 비서실입니다. 저 강민준 회장님에 대해. 네? 회장님을 아십니까?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어디 병원입니까? 영희는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병원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비서실장과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희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응급실에. 사람들이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에게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즉시 말했습니다. 수술 진행하십시오.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1달 동안? 네.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민수가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셨어요. 여기 있고 싶다고. 뭐라고요? 여기서 행복하셨어요. 회사보다. 비서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요. 하셨어요. 직접. 치매 환자의 말을 믿는 겁니까? 영희가 일어났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웃으셨어요. 매일. 그게 중요합니까? 회장님은 회사를 경영하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비서실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모두 기다렸습니다. 3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며칠 걸릴 수도. 노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영희와 동네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있을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저희를 찾으실 거예요. 비서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밤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2그룹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정장을 입은 회사 사람들, 다른 한쪽은 낡은 옷을 입은 달동네 사람들.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3남매가 도착했습니다. 동욱, 동혁, 서연. 그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계신 거예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네. 하지만 그들의 표에는 안도보다 복잡한 감정이 더 많았습니다. 서연이 영희를 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돌봐주셨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를 1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뭡니까? 숨긴 게 아니라 동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아버지 상태부터. 닥쳐. 이건 유괴나 마찬가지야.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나섰습니다. 유괴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싶어 하셨어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치매 환자 말을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김씨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봤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아버지 일에 참견해요? 참견이 아니라 돌봐드린 거예요. 돈 때문이겠죠. 얼마 받으려고 그랬어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를? 돈이 많으면 불쌍하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외로우셨어요.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동욱이 말하려는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만 들어가십시오. 환자가 놀랄 수 있으니까요. 동욱이 먼저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막아섰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해요. 왜요? 할아버지가 저를 먼저 찾으실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자식인데.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환자분이 누구를 찾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 씨라는 분 계십니까? 영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환자분이 찾으십니다. 동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영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 씨. 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제가 누군지, 뭘 했는지 다 기억나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이에요. 동방그룹 회장이었어요. 자식이 셋 있고요. 회사도 있고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부 의미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영애 씨 그리고 동네 사람들. 여러분만이 저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할아버지로 봐줬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쩌시려고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인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빚이에요. 여러분한테 진 빚. 무슨 그 빚을 갚고 싶어요. 제대로. 밖에서 세 남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 남매가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동우가, 동혁아, 서연아.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없는 동안 잘 지냈니? 동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뭐가? 아버지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알고 있어. 네? 너희들이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아.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탓할 자격은 없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아버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뭐가 중요한지. 노인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분들이 가르쳐줬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동욱이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질투와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겠어. 네, 아버지. 푹 쉬세요. 세 남매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노인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매일 달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왔고, 민수는 과일을 사왔고, 김씨 할머니는 손수 만든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병실 청소를 도왔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노인은 그 그림들을 침대 옆 벽에 하나씩 붙였습니다. 병실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매일 왔습니다. 보고서를 가져오고 결제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쉬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 급한 안건들이. 다른 사람이 처리하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그동안 잘만 돌아갔잖아요. 비서실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 남매도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혼자 왔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니? 네. 오늘 형들은 회의가 있어서. 괜찮아. 앉아라.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아버지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솔직히 너희가 열심히 찾았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서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사실이잖아. 너희는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어. 재산이 더 중요했고. 하지만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돈이 전부라고.
성공이 전부라고.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나쁜 아버지였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나는 나쁜 아버지였어. 너희한테 사랑보다 돈을 먼저 가르쳤어. 서연도 울었습니다. 저희도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실종되셨는데 재산 다툼이나 하고. 알아. 다 알아. 정말 죄송해요. 노인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 네.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형들한테도 말할게요. 고맙구나.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달동네가 보였습니다. 빚을 갚아야지. 빚이요? 응. 내가 진 빚. 이틀 후 노인은 퇴원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큰 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동네로 갈 거예요. 회장님 집으로 가셔야죠. 아니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노인은 영희와 민수가 기다리는 작은 승합차로 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오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노인을 둘러쌌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덕분에 괜찮아요. 김씨 할머니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안 와요? 여기가 제 집인걸요. 박씨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긴 할아버지 집이에요.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공기놀이 해요. 그래, 하자. 오늘은 할아버지가 이길 거야. 노인은 아이들과 함께 골목에 앉았습니다. 공깃돌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인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김씨 할머니 가게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명도 넘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제 다 기억났어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동방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듣자 긴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요. 사람보다 돈이 중요했고 가족보다 회사가 중요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봤어요.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동욱과 동혁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를 돌봐줬어요. 연탄 훔친 도둑을 감싸줬어요.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영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영희 씨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 데가 없이 사람을 돕는 것. 노인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뭔데요? 수표예요. 여러분 각자. 영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왜요? 우리는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민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게 더 좋아요. 김씨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박씨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가 계속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은 봉투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갚겠어요. 다른 방법이요?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 허물어져가는 담벼락. 이 동네 재개발 계획이 있죠?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내년에 철거된대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르죠. 보상금 받아봐야 얼마 안 될 텐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 안 합니다. 네. 이 동네 그대로 살 수 있게 할게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제가 맡겠어요. 그리고 노인은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집을 고쳐드릴게요. 보일러, 화장실, 부엌. 다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작은 병원도 짓겠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 병원이요? 네. 그리고 연탄 대신 도시가스 넣어드리고 골목길도 깨끗하게 포장하고.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런 거 가능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전 돈이 좀 많거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 해요. 이 동네에서 함께. 저도 가끔 올게요. 아니, 자주 올게요. 연탄 나르고 공기놀이하고 같이 밥 먹고.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영희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여긴 할아버지 집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노인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한 달 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한 집씩 돌아가며 수리했습니다. 새 보일러가 들어가고 깨끗한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부엌에는 새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놓였습니다. 골목길은 깨끗하게 포장되었고 가로등도 밝아졌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작은 병원이 지어졌습니다. 노인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걸어올 수 있게 경사로를 만들고 대기실에는 편한 의자를 놓고 진료비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에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벤치와 운동기구, 아이들 놀이터. 그곳 한쪽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드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주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대신 협력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에게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노인은 달동네에서 영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씨 할머니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씨 아저씨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새로 만들어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네. 정말로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으세요? 회장님으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더 좋아요. 왜요? 예전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모든 걸 가진 것 같아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철학자 같으세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 응?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됐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좋아졌어요. 많이.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행복하면 치매도 좋아진다나요? 다행이에요. 하지만요. 네. 가끔은 다시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요? 노인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기억들, 나쁜 기억들, 그런 건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받은 사랑만 기억하고 싶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고마워요, 영희 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가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소리들. 하지만 노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6개월 후 노인은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 남매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영희와 달동네 사람들도 왔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다들 왔구나. 내 아버지, 할아버지.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먼저 가서. 서연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노인은 세 자식을 봤습니다. 너희들, 이제 알겠지? 뭐가 중요한지. 내 아버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알겠습니다. 노인은 달동네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영희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 왜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나눔이 뭔지 사랑이 뭔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영웅이에요.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노인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는 서울 시내 큰 장례식장.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화려한 조화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유언에 따라 또 하나의 장례식이 달동네에서 열렸습니다. 작은 마당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조화 대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기억나? 처음 왔을 때. 그러게. 연탄 훔치다 잡혔을 때. 그때 누가 저분이 재벌인 줄 알았겠어. 재벌이든 뭐든 상관없었지. 우리 할아버지였으니까. 사람들은 웃고 울었습니다. 영희는 노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달동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연탄을 나르던 모습, 아이들과 웃던 모습. 그 얼굴은 회사 사진 속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과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세 남매는 회사 지분을 똑같이 나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협력해서 회사를 운영할 것,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할 것, 매년 수익의 10%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것, 그리고 달동네에는 큰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강민준 나눔 재단 동네 사람들의 생활을 영구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어려운 동네들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영희가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년 후 달동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돌봤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노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연탄을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후에야 아무것도 갖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야 진짜 부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 동상 앞에서 여전히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복학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가게를 더 크게 키웠고 박씨 아저씨는 동네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매일 저녁 동상 앞에 앉아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민수가 장학금 받았어요. 김씨 할머니가 또 건강검진 받으라고 잔소리하셨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생각난대요.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노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우리한테 와줘서.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희는 동상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라는 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디선가 저녁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 하지만 그 안에는 노인이 평생 찾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부, 진짜 행복, 진짜 사랑.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강민준 나눔재단은 전국 50개 달동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방그룹은 세 남매가 협력해서 운영하며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가 되었습니다. 그 달동네는 사랑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그리고 영희는 여전히 매일 저녁 동상 앞에 앉아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야. 맞아. 돈은 많이 가졌지만 사람은 더 많이 가졌지. 그게 진짜 재벌 아닐까? 아이들은 동상 주위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탄을 나르던 할아버지, 함께 웃어주던 할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가진 것보다 나눈 것이 더 많이 남는다는 것. 진짜 부자는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노인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